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 관상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새벽 3시예요. 지금 새벽 3시인데 제가 원래 이제 좀 어제 원래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어제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마음은 찍고 싶은데 좀 이렇게 에너지가 그날 제 컨디션이랑 이런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상태에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상태가 괜찮을 때 찍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약간 이직한 그 직장이 그 전 직장보다 훨씬 손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는 사실 그걸 뭐 더 배운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부분들도 이제 배울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배우느라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조금 어느 한 부분을 약간 내가 집중적으로 일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멀티 스타일로 약간 좀 일하는 방식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진짜 하루에 약 80명 이상의 손님이 여기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많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직원이. 그 정도로 되게 바쁘고 제가 또 일주일에 주 5일 일하다 보니까 솔직히 진짜 에너지 방전이 너무 되는 것 같거든요. 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좀 제가 약간 에너지 분배를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다음 달부터는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말하는 에너지는 그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안 찍고가 아니라 저가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한테 긴 영상 찍을 때 제가 뭐 양쪽 눈을 공개한 적도 있지만 그거는 타인이랑 같이 찍을 때 합동 방송할 때 그랬었고 거의 대부분 제가 얼굴 자체를 공개 안 하고 신체 일부를 어쨌든 공개를 하면서 방송을 찍었죠. 근데 제가 이번 달 2024년 11월에는 제가 제 신체 일부를 좀 안 드러내고 찍고 싶어서 만약에 내가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싶다 하면은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합동 방송을 해갖고 그렇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나 혼자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짧은 영상도 아니고 긴 영상을 올리는 게 조금 그게 에너지적으로 좀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이제 이번 달은 조금 약간 조금 사려서 좀 긴 영상을 찍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 영상의 내용 자체들이 좀 묵직한 게 좀 많아갖고 아무튼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관상에 관한 컨텐츠 좀 많이 올릴 거예요. 제가 그거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유명인들 그 관상풀이 그것도 지금 할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내년에도 좀 바쁘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약간 에너지가 조금 저번 달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그것도 새벽 3시에 제가 일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 오늘 이따가 오전에 일어나갖고 씻고 일 가요. 오전에 일 갑니다. 지금은 그냥 집인 거고요. 제 그 쇼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이 바뀌다 보니 앞전에는 이제 사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도시락으로 좀 나와요. 도시락 배달이 돼 갖고. 그래서 그거가 쇼츠로 좀 주로 올라올 것 같고 제가 아무튼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시청자분이면서 구독자분과 이제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번에 그 여성분이신데 자세한 건 제가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뭐 영상 보다 보면 그분이 쓴 댓글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뭐 지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말씀드리자 보면 그분이 저한테 좀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거를 좀 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저는 인제 그분이 되게 간절하고 오죽 물어볼 사람이 없었으면 나한테 물어봤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한테 1대1 로 물어보시는 건 제가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맞아. 그리고 저는 비용을 받고요. 하지만 그분이 이제 공개적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용기를 내고 자신을 어쨌든 드러내면서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쁘면 댓글을 못 달았을 테지만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간절해 보이셔 갖고 제가 좀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저 되게 신중하게. 제 말이 100%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내 인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약간 뭔가 내 일처럼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무튼 답변을 잘 드렸고 그분도 이제 흡족해 하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여성분인데 고졸은 인제 시집을 잘 못 가냐 까놓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그런 뉘앙스로 좀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말할 게 좀 기니까 제가 유튜브 긴 영상으로 제가 찍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고 나발이고 하기로 한 거는 제가 최대한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려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인제 최대한 인제 좀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항상 머릿속에는. '이 영상을 올려야겠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새벽에 필 받아 가지고 공부하다가 '아 이거 좀 찍고서 자고서 출근해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제 영상을 꾸준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성격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솔직해요. 진짜. 약간 나도 내가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고 제가 쪼끔 돌려 말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기 싫어서가 아니고 저도 노력을 해 보고 고치려고도 했는데 이게 사람은 진짜 고치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뭐 다른 거 나의 뭐 단점들을 뭐 고쳐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쪼금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갖고 그냥 제가 좀 저 자신을 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안 좋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쪼끔 더 이거 대신에 좀 보완을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이 딱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쪼금 '어?' 하고 당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사람들을 봤을 때. 근데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묘하게 그게 다른 사람한테 득이 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 근데 그걸 듣고서 내가 멘탈이 세진다. 그리고 뭔가 좋게 변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더 이게 '무의식적으로 안 고쳐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묘하게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못 고치겠어서 일단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고졸이어도 시집 장가를 갈 수 있냐 못 간다. 이건 저는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걸 내가 알 것 같긴 해. 그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어쨌든 그 학력적인 부분 자신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학력적인 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부족한 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컴플렉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만약에 내가 고졸이어도 떳떳하거나 신경 안 쓰이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뭐 '고졸인데 장가 못 가요. 시집 못 가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뭔가 그게 만족스럽지가 못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되게 미리 약간 팩폭을 좀 드릴게요. I'm so sorry, 팩폭 sorry.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력이 낮은 게 아닌데 저는 인제 남자 학력을 보진 않았어요. 어. 내가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 고졸인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조건 중에서 뭐 좀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쓰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신경을 안 썼냐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고졸이야. 하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그 사람이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존중을 할 수가 있었고 고졸이라고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내가 만나는 남자가 혹시나 인제 약간 조건을 그 학력적인 걸 보는지 아니면 여자가 학력적인 걸 보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한데 좀 자신이 못 가진 거를 타인이 아느냐 마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문가라고 해서 남들보다 쪼끔 더 많이 아는 거지 100%더 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고졸이니까 '이 사람이 뭘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은연중에 무시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고졸이라고 모른다고 말하긴 그래. 근데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대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 월등히 뭔가 뛰어난 면모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고졸이긴 한데 집안이 너무 좋아. 아니면 내가 고졸이긴 한데 내가 얼굴이 돼. 내가 고졸이긴 한데 이 몸이 진짜 약간 뭐 어디 도자기 빚어 놓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고졸이지만 난 영어를 기똥차게 잘해. 뭐 제2의 외국어를 나는 원어민 수준이야. 아니면 뭐 재테크를 잘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다른 부분에 아는 면모를 어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력이 중요하냐?"라는 말을 되게 굉장히 많이 고 부분을 내가 좀 질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까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을 가르치고 싶으시면 학력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남을 가르치고 싶은 뭐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최소 석사까지는 나오셔야죠. 석사 뭐 박사. 근데 박사는 굉장히 진짜 이거는 전문직급으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석사 정도만이라도 나와도 충분히 인제 어쨌든 뭐 대학교에서 뭐 교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냉철하게 얘기했을 때. 왜냐면 어떤 사람은 고졸인데 진짜 사업 성공해 갖고 대박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졸인데 진짜 투자를 잘해 갖고 진짜 그냥 정말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고졸이라는 그 학력을 냅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고졸이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말이야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하는 게 뭐 쉽겠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두 번째. 공부가 좀 잘 안 돼서. 세 번째. 공부에 대한 중요성보다 다른 거가 더 중요하다고 본인의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니까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까지는 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대학교까지만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존심이 세고 약간 '내가 남을 뭔가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학까지는 나오면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대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30 대인데 저도 약간 어렸을 때는 공부를 별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거지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왜 그 공부를 뒤늦게 했냐. 필요해서. 나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신경을 쓴 거죠. 그게 아니면 저는 그냥 고졸로 있었을걸요? 음. 솔직히 저는 중졸로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게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필요가 없다고 그 어렸을 때 당시 느꼈으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이런 진로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뒤늦게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러신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그냥 난 고졸로 살래 해서 돈을 벌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내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짬바가 찼을 때 뒤늦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순서가 있어. 사람마다 그 대중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이한 팔자들이나 범상치 않은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70 대에도 대학원 들어가서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그거에 한이 맺혀서 혹은 그게 본인의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걸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굳이 가르치는 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미래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이게 필요하냐 마냐를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 중에 이제 고졸인 지인이 있었는데 뭐 집안도 괜찮고 뭐 돈도 뭐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고졸인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지인한테 뭐 대학도 뭐 어디 이렇게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 물론 그 사람이 고졸이어도 조건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딱히 내가 이런 조언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을 알고 지내면서 내가 냉철하게 봤을 때 그 사람은 음 가방끈이 좀 필요한 스타일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땐 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조언을 한번 내가 해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지금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판판히 놀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대학을 가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뭔가 그 사람마다 다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얼굴이 예쁜 것도 조건이고 성격이 좋은 것도 조건이고 뭐 마음씨가 좋은 것도 다 조건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은 무슨 조건이라고만 하면은 무슨 뭐 돈이며 뭐 이런 것만을 따지는 물질적인 것만 따지는데 내가 이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도 다 조건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여러 가지 자기가 본인의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어떤 게 잘났고 어떤 게 못났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못난 부분을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 신경 쓸 바에 내가 잘난 부분을 더 살리거나 내가 부족한 걸 가지고 있는 상대를 만나시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인생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 쪼끔이나마 그게 쉽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만을 찾을 거야라고 하시진 마시고 그 상대를 찾되 한쪽 귀퉁이로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그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진짜 몇 수를 앞서서 지금 엄청 심오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자신의 조건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조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지만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하고 이거 채우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내가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노력을 해도 못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쪼끔이나마 쉽게 잘 살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일단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예를 들어 내가 얼굴이 잘났고 몸매가 잘났어. 그럼 그거를 최대치로 이용을 하시란 뜻이에요. 혹은 내가 뭐 외모는 별로야.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 좋은 것도 조건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 막 인생 사는 머리가 좋아. 하면은 그걸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죽기 전까지 효율적으로 잘 살까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죠. 근데 계속 내가 뭐 학력이 낮아서 나는 내가 그게 부족해. 뭐 내가 얼굴이 부족해. 뭐 몸매가 부족해. 뭐 집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자꾸 그렇게 내 조건 중에 안 좋은 점만 생각하면 그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로. 사람은 진짜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걸 계속 채우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굴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뭐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비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공부할 머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인제 최대한 인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다른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병행을 하신다든지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이거를 머리를. 그냥 멍 때리고 있기보다는 시간은 어쨌든 금이니까 내가 학력을 포기했으면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자기 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자격증이 하나도 없으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고런 식의 인생 노력은 좀 하셔야 미래가 좀 순탄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제 자기가 예를 들어 뭐 학력은 되지만 키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조건 중에 나는 키가 부족해. 하면은 그 키를 막 요즘에는 막 수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키 수술하시는 거. 근데 저는 뭐 자기가 뭐 심각하게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아서 수술하겠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좀 말리진 않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신의 그 단점을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자기의 장점을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진 거를 잘 포장하고 그걸 남한테 어필하는 것도 그것도 참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사람이 부족한 거는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계속 내 부족한 면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막 거짓말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어떤 무기들을 잘 이용하시고 잘 살리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자기가 훌륭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진짜 솔직하게 진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참 물질 맞는 주의고 또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시대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났어. 근데 예를 들어 그 상대방이 자신의 그 학력을 보려고 하잖아요. 조건적으로. 그러면 자신이 그걸 맞춰줄 수가 있다면 맞춰주시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그걸 못 맞출 것 같다 하시면은, 죄송한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다른 상대를 찾아보시는 게 낫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 해야지만 와닿아요. 아무리 남이 너 뭐 대학 가라 뭐 이거 해라 자격증 따라 막 국가 자격증 취득해야지 해도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면 사람은 안 해요. 공부 같은 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말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뭐 꼭 학력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학력을 뭐 고졸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를 한다. 요리사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요리사를 하고 있다 하면은 단순히 요리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레시피도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맛있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국가 자격증 취득했고 학력을 높여놨지만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전문 지식을 더 갈고 닦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공부만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미래의 그 어떤 직업이나 그 공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릴게요. 그러시다 보면은 내가 고졸이지만 분명히 나의 어떤 다른 가치를 보고 좋아해 줄 사람을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제가 맨날 이렇게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좀 조언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항상 누누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키면서 찍는 이유는 진짜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고, 하지만 조언해주는 사람은 많이 없었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몰라서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봉사 차원에서 계속 자꾸 이렇게 좀 오지랖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미래 준비를 해서 조금 미래에는 우리가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내가 잘 나간다는 뜻이겠죠? 물론 남한테 얻어먹는 삶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나라에서 뭐 돈 타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빌부는 그런 인생도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자기 복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왕이면은 이제 내가 미래에 좀 잘 나가고 아니면 뭐 내가 현재 상태보다 좀 나아진 그 나의 모습으로 조금 국가에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세금이 또 허튼 데 쓰이기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데 주로 쓰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것도 내가 기부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뭐 국가단체 뭐 다른 데도 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노인 고령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청년 세대가 먹여 살려야 돼요. 청년 세대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강한데 청년 세대가 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청년 세대들이 부자라고 말하긴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님이 부자여갖고 자식한테 물려줘서 부자가 됐다면 그 코인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20대 젊은 부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20, 30대. 원래 과거에
90년대생들은 재테크를 왜 하냐. 어린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좀 많이 당한 세대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른들도 돈 벌어라 일찍부터 그런 얘기해서 뭐 요즘에는 뭐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도 자기 사업자 내고 사업하더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제가 어릴 때 18살 때 사업자 내고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 시대 때는 그게 굉장히 드물었어요. 저는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회가 닿아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근데 요즘에는 인제 그게 쪼끔 서서히 흔해지고 있죠. 사람들이 좀 이제는 약간 과거에 비해서 자본주의적 면모로 좀 가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까진 아닌데 좀 자본주의적 마인드로 좀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이제 미래 준비를 좀 우리가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재테크에 아무래도 신경 쓰시는 20대 분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30대 분들도 그렇고 제가 어디 뭐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0% 정답은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아. 근데 재테크에 관심 갖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인제 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그 직장 같은 거 있잖아요. 직장이 쪼끔 음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제도. 이게 뭔 뜻이냐. 내가 능력만 되고 그 사업장에 기여만 한다면 딱 고정적인 200-300 월급이 아니라 정말 그냥 월 1,000 뭐 월 1억도 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서 또 올릴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가볍게 좀 다뤄 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재테크를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만약에 재테크를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내가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그 벌어들이는 돈이 그거랑 직장인이 버는 월급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낮출 수는 없어요.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힘들고 그분들도 리스크를 다 지면서 진짜 목숨 걸고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돈이 자영업자들이 월 1,000을 번다고 해서 그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 그 목숨값이나 다름없거든요 자영업 같은 경우는. 저도 자영업해서 알지만 근데 문제는 자영업이 돈 많이 받잖아요. 그니까 대부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때려치고 내 사업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탈을 좀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정말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되게끔 그렇게 시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돼야지 열심히 일을 하지 진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얼굴 봐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 봐 보세요. 그 저기 뭐냐 지하철에서. 다들 표정 안 좋아요. 그 왜 그러겠어. 내가 생고생이랑 생고생 몸을 갈아 넣어서 뭐 혹은 머리를 갈아 넣어서 일을 하는데 돈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 하기에는 내가 생활할 돈이 없고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게 좀비처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본인한테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를 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난 이거는 진짜 나는 내가 몇 수를 앞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정치인들이나 이 나랏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월급을 좀 제한을 안 두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껏 거기에 기여를 했으면 진짜 막 월 1억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월 급여를 많이 받아가는 거는 대기업 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 그냥 정규직 같은, 아니 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월 급여를 받는 사람들 좀 내가 재테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급여가 좀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왜냐면은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거나 그걸로 그게 안 맞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 재테크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되고 타이밍을 진짜 잘 봐야 되는데 타이밍 찾기도 진짜 힘들고 돈 냄새 맡기도 진짜 힘들어요. 어떤 게 돈이 될지를 보는 것 자체가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안목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영업하거나 자영업도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녀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테크를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흡족해 한다라고 웃음꽃이 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정책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좀 고졸인데 시집 장가 잘 갈 수 있을까 그 주제에서 지금 약간 너무 지금 심오하게 갔는데 지금 시집 장가 잘 가려면 그리고 또 미래 세대들이 또 노인을 이렇게 좀 부양하려면은 진짜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직장 생활 갖고 이게 생활이 안 될 뿐더러 이게 뭐가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직장 생활 하는 애들 다 지금 재테크 강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뭐 그게 쉽겠어요? 완전 진짜 다들 막 일하기 싫어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진짜 저도 지금 일하는 입장인데 재테크 공부하고 막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머리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 나름대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소신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결론은 잘 된다.